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제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북한을 좀 설득해라. 네. 비핵화를 설득해라. 우리가 빅딜을 제안했는데 이 북한이 이런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설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을 청와대가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은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과장되게 국민들에게 이제 이 환상을 심어주려고 했겠죠. 좀 그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3차 미국 정상회담이 많이 열리면 여기에서 딜을 끝내야 된다. 네. 이건 성공을 해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실무 협상, 실무 대표자끼리의 협의에서 거의 완벽히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내용이 결론이 도출돼야 만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스몰 딜이라도 좀 두 사람이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네. 트럼프, 김정은이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 다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국내 정치를 또 의식한 이제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해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제가 좀 워딩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려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wants fully prepared the third summi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준비된 제3차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사인을 해야 된다. 하노이 참사에서 또다시 2번이나 실패하는 회담은 안 하겠다. 한심한 이런 대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그저께 4일 9시 6분에 북한이 이제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시 24분쯤에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단거리 예. 미사일로 발표했는데. 그런데 바로 약 한 10시 5분, 예, 약 한 40분쯤 뒤에 수정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수정 발표했는데, 그런데 정작 한심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이죠. 미국,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리 이것을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미사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어제 오늘 아무런 뭐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응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겨우 나온 게 이제 뭐 9.19 합의 위반, 취지 위반이다 이 정도인데 규탄이라 말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거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런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실망스럽고요. 그 뒤에 요새 언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엊그제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12명이 예. 그냥 한꺼번에 낙하산이 우수수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보면 전부 친여 인사들입니다. 정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낙하산 인사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 비전문가, 민주당, 가까운, 친인척, 이런 사람들. 캠프 사람들, 캠코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캠프 사람들. 그냥 막 갖다 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것 때문에 또 공무원들, 사람도 있고.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정치 성향까지 다 분석해놓고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이것이 데스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블랙리스트고 뭐가 데스리스트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감옥 갔던 사람들 다 풀어줘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이 있다. 우리가 늘 하는 업무다. 체크리스트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죠. 박근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 캠프, 친여 인사 이런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사실상 채용 비리 성격의 이런 범죄들을 자행한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최저임금 인상 올리지 말랍니까? 급격하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하고 계시죠? 그 인정하시죠? 예,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왜 그러면 속도 조절하세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최저임금 그러면 내년에 2만 원 올리세요. 왜 2만 원을 안 올립니까? 문제는 우리 경제가 허약한 예를 들면 유아에게 자꾸 보약이라고 녹용, 인삼 이상한 거 다 때려넣은 보약을 먹여가지고 애가 지금 열이 나고 우리 경제가 체질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업이 일어나고 우리 소상공인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물가 상승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친종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져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곡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대형마트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생수구하기 행렬은 오후 들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특히 아기를 둔 부부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물기술 인증원의 대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고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대도시에 가보면 시청이 그 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관광, 경제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청이 만약 옮겨온다면 거기에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상업,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어서